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 차례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집이 제법 두껍죠. 두꺼운데 이 책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 먼저 이 앞부분에는 시험 응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합격자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진도별 출제 경량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앞부분에 한번 보시면 각 시험별 기출 문제 해가지고 1부 우리 중앙 출제 기출 문제와 2부에 보면 서울시 기출 문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 연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뒤에 저희들이 이제 풀 거는 진도별로 나와 있는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진도별 기출 문제 내용이 사실 이 앞에 연도별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하시고, 다시 말해서 진도별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앞부분에 있는 시험별 기출 문제를 한번 복습 삼아 풀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도별 기출 문제를 다 풀면 앞에 있었던 이 중앙출제 기출 문제와 서울시 기출 문제를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복습 삼아서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부, 2부에 있는 중앙출제와 서울시 문제는 풀지 않고요.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진도별 기출 문제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문제 빠짐없이 풀어나갈 겁니다. 먼저 이 책에 한번 보시면 한 3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3페이지에 이렇게 보니까 들어가기에 앞서 하고 이 책의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론 과목을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향이 많고 또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만이라도 좀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충분히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좀 혼돈이 되고 확실하게 개념이 잡혀 있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이론서들 있죠. 이론서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보시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시면서 좀 보충해야 될 설명들은 제가 조금 드릴 거고요. 또 교재 아랫부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설명 부분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간략하게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이론서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어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충 알고 있으면 결국은 모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헷갈리면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진도별 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도별 기출 문제의 1부에 249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보시면 일부 사회복지 일반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한 5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 또 사회복지 구성과 접근 방법, 또 여러 학자의 사회복지 모형, 또 사회복지 발달사.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진도별로 맞추어서 나왔던 기출 문제만 저희들이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개념이나 가치나 이런 게 모두 다 시험 문제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걸 진도에 맞추어서 정리를 해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들은 잘 없고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 위주로 나와 있고, 또 오래전에 나왔다 하더라도 좀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나왔다 하더라도 너무 얼토당토 안 하는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제외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사회복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이 개념 부분이 항상 가장 먼저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부터 뭔가 헷갈려 버리면 이 시작부터 뭔가 암울해지면 가면 갈수록 더 이제 힘들어지죠. 그래서 사회복지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뭐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자, 프리드랜드와 애프터. 자, 프리드랜드와 애프터는 현대 산업 사회의 사회복지 활동 기준으로 공식 조직과 사회 승인, 또 사회 책임, 이윤 추구, 인간 욕구에 대한 통합적인 관심, 또 인간 소비 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제시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제시한 건 뭡니까? 사회복지의 개념을 사회 승인, 사회 책임, 이윤 추구 배제 이런 내용들을 주창한 건 바로 윌렌스키와 르보입니다. 그죠? 윌렌스키와 르보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 사회복지 활동 기준으로 뭐냐? 어떤 걸 사회복지 활동 기준으로 삼느냐.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인 조직이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윤 추구를 배제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영리 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인간 욕구에 대해서 좀 더 통합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소비 욕구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현대 산업 사회에서 사회복지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바로 윌렌스키와 르보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프리드랜드와 애프터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한번 적어 보실까요? 프리드랜드와 애프터는 사회복지 개념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시책으로, 뭐 여러 가지 시책을 말하는 거죠. 제반 시책으로 입법,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다음에 급여, 그 다음에 서비스를 사회복지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프리드랜드 애프터 같은 사회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회복지의 개념은 일단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전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시책을 말하는 것으로서 입법,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사회복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랜드 애프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 이야기한 거죠. 사실 입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강의적인 표현을 이야기할 때 사회복지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서비스 같은 것만 이야기할 때는 조금 미시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리드랜드와 애프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의적이고 좀 미시적인 내용들을 통틀어서 모든 내용을 다 아울러서 사회복지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바로 답이 1번으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1번 안에 있었던 윌렌스키 르보가 이야기한 사회복지 개념 기준 요 기준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활동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건 일단 공식적인 조직 갖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그 사회적 승인으로 인하면 책임이 따라야 되겠죠. 사회 책임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이윤이나 영리를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윤과 영리 추구를 배제시키는 게 필요하고 인간 전체 욕구에 대해서 좀 더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하며
또 인간의 소비 욕구, 인간은 어떤지 뭐든지 소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소비 욕구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윌렌스키 르보의 사회복지 개념의 기준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